웰컴 투 조인. 오늘은요, 북한 붕괴 가속화된다 이런 주제로 신나게 놀겠습니다. 2017년 유엔 안보리 결의에는 북한으로 공급되는 연간 정제류량 50만 배럴을 제한했었죠. 그런데 미 재무부가 국무부와 해양경비도 공동으로 발행하는 대북 해상거래 주의보, 이거는요, 작년에 북한이 공해상에서 무려 263회 378만 배럴의 정제유를 밀수했다는 겁니다. 합법적 거래량의 대략 8배 정도를 국가가 밀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재를 받고 나서요, 본격적으로 제재된 게 지금 2년, 한 3년째 접어드는 거 아닙니까? 정상적인 수출 규모가 10분의 1로 줄었다는 겁니다. 이제 지난 2년간은 그런데도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말대로 힘든 시절을 건건히 버티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제재에 굴복한 신호가 하노이 회담 때 북한의 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제유 불법 환증만 263회인데 놀랍습니다. 거의 매일 일어났습니다. 근데 미국은 매 순간 감시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볼턴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눈도 깜빡하지 않고 북한이 하는 모든 거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섬뜩합니다.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요, 이 문제를 저는 한번 제기합니다. 이것은 국가의 밀수 행위인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미국의 제재를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상적인 국가라면은 북한 이외에 다른 국가들도 업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이 밀수에 도움을 주는 이 중간의 업자들은 당연히 리스크 프리미엄을 엄청나게 요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수출품은 시세보다 엄청 싸게 팔아야 되고요. 북한 수입해 가는 거는 시세보다도 엄청 비싸게 사와야 합니다. 적어도 수십 프로, 많게는 2배, 3배 가량의 비싼 값에 수입하고 헐값에 팔아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북한의 외화 식량 사정을 급속하게 말라가게 한다는 겁니다. 네, 지금 북한은 점점 말라 비틀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더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네, 힘이 완전히 빠질 때까지. 그래서 외화와 식량이 고갈되면 결국 항복할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 비핵화 할 것이다. 라고 계산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총질하는 싸움보다요, 경제전쟁이 훨씬 더 무섭습니다. 예. 그리고 작년까지는요, 이 밀수 행위를 이렇게 가만히 보고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밀수업자들 수법이 뭔지, 북한 애들이 이제 사용하는 수법이 뭔지 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동맹이라고, 앞에서는 동맹이라고 말하면서 뒤통수 까는 이 배신자들이 누군지 관련된 증거를 다 확보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이거 못하게 불법 한적 틀을 막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 해안경비대가 직접 이 한국까지 와서요, 한국 해경하고 같이 연합훈련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 과정에서 정말 기가 막힌 게 놀라운 사실이요. 네. 그러니까 정제유 불법 환적에 가장 많이 기여한 것으로 나타나는 배가 루니스호라는 건데, 이게 한국 깃발을 달고 있다는 겁니다. 네. 네. 버젓이 한국 깃발을 달고 이런 짓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북한 석탄 몰래 들여온 이 사건도 미국 측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한미 동맹이 변질되고 약화되는 그런 단초를 제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종북 좌파 정권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말이죠. 쓸데없이 반일 감정이나 부추기고 한일 갈등을 국내 정치에 악용을 하고 말이에요. 자기들 좌파 독재 정치 악용하죠. 그 다음에 북한 편에서 공산당 활동한 사람들 국가유공자 등록 추진하고 말이죠. 좌파 역사공정에 몰두하고 있고요. 북한에 푸주지를 못해갖고 환장한 것 같은 인간들이 말이죠. 도대체 무슨 역할을 했는지, 묵시적으로 이런 불법 환정을, 루니스호가 불법 환정을 하는데 묵시적으로 교사나 방조한 건 혹시 아닌지 의심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게 루니스호 업자들의 개인적인 일탈 행위에 불과하다면 당연히 즉각 엄정히 수사를 해서 처벌을 하고요. 그 일화를 미국과 공유하고요. 재발 방지 공개적으로 밝히고 앞으로 유엔 제재 집행 위해서 더 노력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래야지 믿어줄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수사한다는 낌새는 전혀 없습니다. 수사 안 하려고 그냥 애쓰는 것 같아요. 쓸데없이 맞아요. 김학의 사건은 아무 관심도 없어요. 그거 완전히 무슨 조작질 하려고 하는지 무슨 공작질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되지도 않는 그 말이야 머슴들 12마리인지 13마리인지 투입해갖고 말이죠. 그 혈세를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검경은 이런 사건은 지금 수사를 안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수사하도록 국민이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검경의 수사가 미흡하면 특별검사 다시 수사하도록 하고 말이죠. 수사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은 처벌해버리고 말이죠. 그 검사들도. 지금 정권이 제대로 안 하면 다음 정권에서도 반드시 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여튼 그러니까 이런 그 전체적인 정황을 종합해 보면은 북한의 식량 외환 급속히 고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5호 창고 열어서 바닥 보인다. 이거 비면 결국 2호 창고도 열 거다. 이런 보도 나온 지 좀 지났습니다. 외환 고갈로 평양 아파트가 반토막이라는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가 북한의 식량 외환 이렇게 채워주기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미국과 국제사회 눈치를 안 볼 수 없습니다. 한두 번 도와줄 수는 있겠죠, 몰래. 근데 그건 원발의 오줌력이고 지속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버티지 못할 거라고 판단합니다. 다음 주에 그 4월 11일 날 4.11 트럼프 문 서밋에서 이게 결국은 그 트럼프가 청구서 내밀 거 아니겠습니까? 문씨 불러갖고 뭘 좀 뭐라 그러겠죠. 그래서 트럼프 청구서 5가지를 제가 한번 분석해서 지난번 영상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근데 이와 관련해서요, 그 북한 제재망에 구멍 뚫리지 않도록 한국 정부가 동맹과 같은 소리 내라. 더 이상 다른 소리 하지 말고 다른 짓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한국 기업들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경고까지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두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이 종북 주사파 좌파 정권 사람들은 결코 저는 반성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 사람들은 골수에 사무친 사람들이니까 끊임없이 새로운 꼼수나 생각하고 말이죠. 쏘길 생각하고 선동질이나 하고 공작질을 계속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권자인 국민들이 깨어서 매의 눈으로 감시를 하고 말이죠. 적극적으로 이 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Thank you. See you again.